안녕하세요. 아직도 이 건개 얘기만 한 2달 해야 돼요. 무진장만 해요. 원고 써놓은 게 80페이지, 한 90페이지 가까이 돼요. F 형식으로. 예. 단사입니다, 단사. 이제 괴사, 효사까지 이야기하고요. 단사입니다, 단사. 이 단사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과다, 수련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원문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놓은 글들이다.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놓은. 지금 뭐냐 하면요. 그 주역 글은 경문은 주역 그 괴상은 복희가 5천여 년 전에 그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괴사와 효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 주나라 은나라 말 주나라 초쯤에 이게 주나라 초가 이제 은나라 말 주나라 초 그 상간이 그러니까 서기전 1050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쯤에 괴사는 문왕이 짓고 효사는 주공이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 글입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12기라는 글이 10편이 있는데 이 글은 공자가 지었다고 합니다. 공자는 서기전 약 500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약 2500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딱 떨어지는 거는 숫자로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요때와 요때가 2000년 차이고 요때와 요때가 약 500에서 600년 정도 차이 나는 시기입니다. 500에서 600년 전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조선시대 초쯤 될 겁니다. 그럼 그때 글하고 지금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글하고 당연히 통용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맞죠. 모르죠. 그래 거기에다가 다시 설명을 달았다. 지금 주역 본문에 문왕이 쓴 이 글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를 얘기해 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다가. 그리고 이 단사는 괴사를 다시 부연 설명했는데 부연 설명하고 이 단사를 지은 작자 자신의 의견이 다시 같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사에서 하지 않았던 말들을 단사에서는 합니다. 단사에서 하는데 그렇다면 이 단사를 쓴 사람은 이 주역 괴상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괴의 상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만 보고서 해석한 게 아니고 이 상을 읽어서 그 상에서 내용을 추출해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건 글이지만 다 배워서 소화시켜 놓고 나면 글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써먹으면 되지. 그거 다시 글로다가 앞에서 이렇게 강의할 사람이나 글이 필요한 거지. 써먹는 사람은 알고 있는 지식, 운전하는 방법 알면 되지. 그 책에 몇 페이지 몇 줄에 뭐가 나왔는지가 뭐가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결국 글을 통해서 주역 괴상을 이해를 하고 났으면 글은 버리고 저 괴상만 가지고서 써먹어도 되는 겁니다. 써먹어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글이 글 가운데 지금 가장 처음 나온 게 지금 단사입니다. 단사. 저 단자는 생긴 게 좀 쓰기가 좀 나쁘게 생겼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아까부터 자꾸 뭘 멋지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요렇게 쓰셔도 됩니다. 요 위에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요렇게 쓰나 같은 글자입니다. 저는 써보면 요게 더 쓰기가 편해요. 쓰기가. 이렇게 해서 이 밑에가 돼지시자. 돼지시자가 붙습니다. 돼지시자가. 그래서 단이라고 말합니다. 저 글자는 다른 데서는 안 쓰고 여기에서만 씁니다. 여기에서만. 그런 자 많죠? 이 효라는 자. 딱 여기에서만 쓰는 글자입니다. 상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만 쓰진 않아요. 상 같은 경우 여기서는 쓰지 않지만 요 단이나 요 효나 이런 글자는 다른 데서는 쓰이는 걸 못 봤습니다. 쓰이는 거를. 그냥 이 주역 괴 얘기하고 주역 단사 얘기하고 할 적에 그때만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단활. 저 단활이라는 거는 예전 선생님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괴 본문하고 효사하고 이 십익이 각각 별개의 책이었습니다. 별개의 책이었는데 이거를 갖다 넣을 수 있는 자리에 책을 짜집게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주역이라는 책은 짜집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짜집게 되어 있는 책. 그러니까 앞에다가 여기서부터 단사야 라는 표시를 안 해놓으면 사람이 이게 본문인지 단사인지 뭔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사라고 표기를 해놨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단은 판단한다 이런 말입니다. 판단한다 이런 뜻인데 뭐를 판단하냐? 이 상을 보고서 판단해 본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판단한다. 이걸 좀 써놓고 할까요? 이걸 계속 봐야 되니까. 단활, 대제라. 저 대는 크다는 말이고 제는 감탄사의 비스름 할 적에 붙어서 씁니다. 대제라. 크기도 하구나.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원이요. 건의 원이요. 건의 원이요. 건을 주장하는 뭔가 있는데 그걸 원이라고 말하고 건의 원이요. 만물이 자시하나니. 요 자는 재물자자죠. 재물자자.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석된 게 아니고 자례하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례할 자 그렇습니다. 자시하나니. 만물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나니. 내 통천이로다. 이에 하늘을 통괄하도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에 하늘을. 이걸 지금 하늘이라고 말하면 그렇고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 아버지시여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우리 대통령이시여 요새 말로 하면은 대통령이시여 우리 저기 임금님이시여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밑에 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단은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전은 네이버 사전 그냥 긁어온 겁니다. 네이버 사전 뭐 다른 내용 아닙니다. 판단한다, 점친다, 돼지가 달아난다, 토막 한 달라, 괴이름, 돌시. 이런데 여기서 지금 4번하고 5번하고만 연관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연관되어 있는 뜻입니다. 나머지. 판단하다, 판단해본다. 점친다. 점친다는 말도 맞죠. 주역에서 나온 얘기니까. 돼지가 달아난다. 요 돼지. 아까 돼지 시자 있었잖아요. 그죠? 돼지 시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문해자의 이 글자를 돼지가 달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광운에는 주역에는 단과 상이 있다라고 말했다. 주역에서 나오는 그 단사와 상사 중에서 그 단사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기 공자세가에는 공자가 말년에 주역을 좋아했다라고 하고 단사와 계사전과 상사와 설계전과 문헌전을 서술했다. 공자가 그렇게 서술했다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역 계사전을 살펴보면 단이라는 것은 역계사의 단자는 상을 말해놓은 것이다. 언어 상자야오. 상을 말해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주석에 단은 한 괴의 뜻을 모두 말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단은 지질, 재질, 자질 혹은 바탕이라고 하고 그 주석에 재라는 것은 재주와 덕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은 6회계의 재주와 덕행을 말한 것이며 괴는 저렇게 3회계도 있죠. 6개 겹쳐, 저걸 2개 겹쳐는 6회계도 있고
그러니까 삼획계에는 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육획계를 설명해 놓은 거다. 지금 그 말입니다. 육획계를. 괴의 뜻을 총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주역 정의라는 책에는 단은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한 괴의 뜻을 정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름하여 단이라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소위 명의 단야라. 예. 가축으로 기르는 동물이 6이 있습니다. 소, 말, 양, 돼지, 닭, 개입니다. 추상한 것 중에서 없는 게 용이죠. 용. 용은 가축이 아닙니다. 그런데 돼지를 제외한 다른 동물은 인간에게 노역을 제공합니다. 다만 돼지만 그런 공이 없습니다. 그죠? 돼지만 먹기만 하지 이 돼지 같은 놈은 하잖아요. 가장 지혜가 없는 동물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동물.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야 돼지가 똘똘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뭐 돼지를 자주 본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에서 단으로 치상한 것은 돼지를요 단이라고 말한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 철학적인 의미를 포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의미로 현명하고 진실한 것과 통한다 라고 해서 이걸 단이라고 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단에 관한 얘기는 이렇고요. 경, 지난번에 경 얘기 조금 했었죠. 근본에 관한 말입니다. 저 경자는 성경 할 적의 경자입니다. 성경. 우리 경도 위도 할 적의 경자고, 그렇죠. 배를 짤 때 기준이 되는 것을 경이라고 하고, 그 경을 오며가며 얽어내는 것을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우리가 있는 지점이 그렇게 표시를 하죠. 그겁니다. 이것이 대언되어서 우주대자연의 진리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기독교의 성경, 불경 모두 우주대자연의 근본을 말해놓은 것입니다. 이 경은 진리로서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 신성불가침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 성경 가지고 틀렸다고 말하면 혼나잖아요. 이제 단과 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중천 건계의 단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도다 건의 원이여, 대제라 건원이여. 자, 여기에서 보이는 요 글자들은 구결이라 그럽니다. 구결. 구결이라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한글로 말하는 토시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똑같은 글자. 이렇게 쓰면은 필기할 적에 좀 대단히 빨라요. 특히 새로 쓰기 필기할 적에는 그냥 우리 한글로다가 토다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또 익혀놓으시면 옛날 책 보는데 이게 일본 책이야 이런 소리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일본 책이라 그럽니다. 일본 가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본 책이라 그러는데 일본 글씨가 아니고 우리말 토입니다. 토. 우리말 토. 크도다 건의 원이여, 대상 모든 것들이 이러한 이시로 되어 있으니 이것으로부터 비롯되나니 이에 온 우주가 이 이치대로 되는 것이다. 대제, 대는 큰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두 팔을 벌린 모습입니다. 제는 어조사자입니다. 문장의 끝에 느낌표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크도다. 그냥 감탄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제라 하는 거, 대의제라 이런 말도 있고요. 건원, 건의 건계가 상징하는 바에 그 근본, 건의 근본, 사람으로 치면 아버지의 정자, 그게 근본이죠. 씨가 될 수 있는 근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으로 통칭되는 것의 큰 덕입니다. 위에서 말한 재주와 덕성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건의 그 특질,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만물은 일만만 물건물 그렇지만은 이렇게 숫자로 딱 10,000가지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그냥 세상 모든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옳습니다. 많다.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러면 만년 사십시오가 아닙니다. 그죠? 오래 사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시에서요.
자는 우리가 아는 뜻은 재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자려하다, 힘입다, 이로부터 영향을 좀 받다, 이런 정도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시는 처음이다, 비롯되다, 비로소 시, 처음 시,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상 모든 이치가 이 건의 근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내통천. 이해내죠. 이해내 할 적에 저기 그냥 우리가 말해서 이해하는 그 말이에요. 처음 배울 적에는 도대체 이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그냥 말할 때 이해 그렇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 하늘을 통솔하도다. 하늘은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또 이곳에서 하늘은 천상천하 우주 만물을 지탱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건께는 만물의 아버지이며 하늘이며 통치자이며 이 건의 성격, 속성, 덕을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이 단전은 괴사를 부연 설명한 글인데 괴사를 부연 설명하였지만 괴사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일단 괴사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설명합니다.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내 통천이로다. 원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죠? 원이 뭔가에 대해서. 건은 원고, 형고, 있고, 정한이라 원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운행우시하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운우라는 단어 있죠. 운우지락. 그 단어가 그 단어의 뜻이 이 뜻하고 같은 겁니다. 운우지락의 뜻이 요거하고 같은 겁니다. 운행우시하고. 품물이 유형하나니라. 운행우시하야 품물이 유형하나니라. 남자 여자 자고 나야지 애가 나오느니라. 그 말하고도 또 통할 수 있는 거죠. 애가 나온다. 하늘하고 땅이 교감이 있어야 만물이 풍성해지느니라. 그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고요. 유형을 흘러내려서 형상하나니라. 저거는 쓱 생겼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쓱 생겼다. 구름이 가고 비가 베풀어져서 모든 것들이 따라서 형상대로 나타나니라. 건께의 형한 덕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번에는 형통한 게 뭐냐. 형통한 건 결국 사람 틈에 사람 나와서 역사를 이어가는 게 그게 형통한 거다. 그런 논리가 여기서 나오죠. 형이 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운행우시 가운데 두 글자, 구름문자와 비유자를 취한 글자가 운우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운우지정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운우지정은 남녀 간에 육체적으로 어울리는 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그 얘기입니다. 구름이 가고 비가 온다는 말은 대자연의 당연한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일고 비가 베풀어져서 대지를 적시고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됩니다. 이 생명이 낳고 또 낳는 것이 생생지리. 세상은 그렇게 굴러간다. 그게 그런 게 맞는 이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물은 만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건의 지극한 작용의 대상입니다. 이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만물은 유한의 의미를 품물은 무한의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다른 어디에서는 정보를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도 있고 품물도 있는데 만물은 그래도 한계가 있는, 품물은 그러한 한계를 벗어난 그런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유형. 유는 저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유자. 흐른다는 것은 흘러넘치고 번져 전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거침없이 흐릅니다. 건의 힘으로 세상이 각자 자기 모습대로 표현되도록 한다. 각각의 성정대로 표현되도록 한다. 사람은 사람의 성이 있고, 개는 개의 성이 있고, 말은 말의 성이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소는 소로, 말은 말대로 각각 그 성품대로 나타나고, 이러한 모습은 원형 이정의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유형은 대자연에
드러나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품을 세 개의 입으로 볼 수 있으며 우주 대자연을 지휘 통괄하는 삼재, 곧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예, 흐르는 것은 대자연의 변화입니다. 변화. 흐르는 것은.